안녕, 반갑다. 아, 오랜만이다. 선생님이 녹화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진짜 바쁘기도 했고, 기숙사를 나가고 이제 주말에 가니까 맨날 여자친구랑 놀 시간이 생겨갖고 주말에 일을 안 하고 놀더라고. 그래서 결국 시험 2주 남고 찍게 됐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집에는 원래 집이나 옛날에 기숙사에서 살 때는 강의 찍는 용 원래 전용 녹음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하는 애들은 알 거야. 하울링이라고 하는 거 알지? 약간 콧바람 소리 나고 이러는 거.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게 되는 거 있잖아.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근접하게 돼가지고. 이게 녹음용 마이크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여가지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해도 콧바람도 안 들리고 이렇게 흥흥 하는 이런 소리도 안 들려서 되게 녹음하기 좋은데 이 마이크는 사실 게이밍 마이크고 좋은 거긴 한데 헤드셋에 달려있는 마이크여가지고 이렇게 근접해서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인지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편한 상태거든. 선생님도 불편하고 듣는 너희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한국사 강의는 총 3개가 나갈 거예요. 우리가 학습지 없이 했었던 이 선사문화의 전개, 책에다 표로 적어놨었죠. 그것과 그 다음에 고조선과 연맹왕국 학습지, 그리고 또 넘어가면 뭐가 있었죠? 삼국 통일기에 그러니까 삼국 항쟁부터 시작해서 통일되는 것까지의 학습지, 그리고 신라 고구려 백제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금성문, 즉 비석 세우는 거 그거를 보는 것들이 있었지. 거기까지 하면 중간고사 범위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얘들아, 음,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지? 역사는 역사와 선사가 있어. 사자라는 말은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멀리서 퓨 하고 쏘면 관역에 폭 하고 꽂힐 거 아니야. 그럼 관역 뒤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아 명중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어. 혹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을 거야. 왕들이 활을 쏘는데 활이 딱 가서 박히면 뒤에서 갑자기 빨간 깃발 하나 들고 나서 명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사자야. 그런데 이 사자는 어떠한 지나간 사건, 화를 쏴버려서 관역에 꽂혀버린, 즉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 또는 평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선사는 먼저 선자를 써서 이런 기록이 일어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라고 하고 기록이 일어난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 역사라고 한다라는 거 정도는 기본 상식이니까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디서부터를 우리 민족이라고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은 사실 신석기 시대부터가 맞아요. 예,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이유가 뭐겠어?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했잖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몰라. 한국에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한반도에서 이것저것 뭐 풀 캐먹고 동물 잡아먹고 이러다가 중국으로 갔을 수도 뭐 유럽으로 가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나 신석기 시대부터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직계 조상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그런 것이 충분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자포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번 봅시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각자 중요한 경제, 주거, 도구, 사회 그리고 예술의 영역까지 가면서 예술과 종교의 영역까지 여기는 종교가 포함될 것 같아요. 종교. 자, 구석기 시대부터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돈이에요. 아, 저는 돈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저 돈 진짜 좋아해요. 예.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돈이란 말을 조금 폼나게 하면 뭐야? 경제지, 경제. 구- 사람은 배가 불러야 뭘 해. 아, 근데 공부는 배가 불러도 안 해. 왜냐면, 아이, 공부는 배 부르면 자지 공부하겠냐? 공부는 제발 밥 먹지 말고 해라, 얘들아. 근데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그날 밤 어디서 잘 것인지도 정하고 그 다음에 내일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만들 것인가 즉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살려면 뭉쳐 다녀야 되나 뭐 누구 밑에 들어가서 기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배가 부르고 나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아 내일도 이런 하루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런 순서에 따라서 경제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선사시대에는.
자, 그럼 구석기 시대의 경제는 뭐가 있냐? 바로 사냥, 채집, 어로가 있습니다. 사냥은 당연히 사냥이죠. 사냥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사냥 모르면 유치원 다시 나옵시다. 아, 유치원에서 사냥을 가르치진 않겠구나. 초등학교 다시 나옵시다. 채집은 간단해. 길가에 있는 과일나무나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풀 같은 거를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그게 채집이야. 간단해. 어로는 물고기 잡이입니다. 이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경제는 바로 주거에 영향을 주게 돼. 주거에. 왜 주거에 영향을 주느냐? 자, 이 동네에서 한 열을 살면서 이 동네에 있는 토끼, 사슴, 뭐 씨 다 말리고 이 동네에 있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다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새롭게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1년 기다리다가 뭐 사람이 겨울잠 자는 동물이니? 아니지. 매일매일 먹어줘야 되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새롭게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죠? 이동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거가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 생활 동굴이나 이미 지어진 자연, 천연의 집, 동굴이나 또는 대충 막 지어서 막집, 이런 막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 이거예요. 비바람만. 자, 도구도 봅시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이동해 가면서 살아야 되고 오늘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를 못하면 내일 굶어 죽어야 되는 마당에 도구를 이렇게 힘써가며 머리 써가며 노력을 들여가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여유가 없죠. 여유가. 그래서 일단 돌을 퍽 하고 깹니다. 돌을. 돌을 퍽 하고 깨는데 그 돌을 퍽 하고 깨어보니까 몇 개는 전혀 쓸모도 없이 부서지고 몇 개는 생각해보니까 돌 이걸 들고 사람을 좀 찍으면 괜찮게 찍히겠구나. 이 무기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돌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런 돌들 이용해서 사냥을 하거나 가죽을 벗기거나 그렇게 쓰게 되는데 돌을 쳐서 떼어낸 석기다 해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옛날에 배울 때는 우리가 한자를 숭배했기 때문에 타제석기라는 말을 썼어요. 때릴 타, 때려서 만든 석기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 대표적인 뗀석기로는 주먹도끼도 있고요. 순배찌르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회를 살펴보자. 사회를. 얘들아, 사람은 아니 원래 맞짱을 뜰 때 제일 먼저 맞춰줘야 되는 게 뭐야? 체급이야, 체급. 아니 뭐 동네 싸움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짱 뜨겠다고 맞짱 뜨는 거 말고 동네 싸움 있잖아, 동네 싸움. 동네 싸움 말고 제대로 케이지나 어떤 링 위에 세워서 해야 되는 싸움은 뭐를 맞춰줘야 되냐면 당연히 뭐를 맞춰줘야 돼? 체급을 맞춰줘야 돼. 웰터급, 패더급, 라이트급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체급을 맞췄다는 가정하에서 인간은 동물과 비교하면 어떤 상황일까? 즉 우리 집에 있는 요크셔 테리어 치고 큰 4kg짜리 초보기는 나한테 맨날 쳐맞으면서 살지만 이 초보기가 나와 급이 같아서 100kg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그럼 초보기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살려달라고. 초보기가 애교의 표시로 나를 한번 물어 뜯는데 왜 강아지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앙앙 무는 거 있잖아.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는 한번 그거 물렸다가 아마 팔이 잘려서 피가 철철철철철철 날 겁니다. 사람은 파운드 포 파운드, 즉 체급 무시하고 싸워버리면 이길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바퀴벌레도 100kg짜리 바퀴벌레 만나면 질걸.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원래 족밥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센 사람들은 혼자 다녀. 근데 족밥들은 지들이 세 보이려고 무리를 지어 다니거든. 니네 얘기야. 잘 들어. 족밥들은 무리 지어 다녀. 그러니까 이 족밥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그렇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를. 무리 생활을 하고요. 이들 사이에는 평등할까 불평등할까? 당연히 평등해. 당연히. 그런데 얘들아, 요 무리 생활은 굉장히 특이한 차이점이 있는데 신석기 때의 무리 생활하고 조금 이따가 비교해 주면서 설명을 할게. 자, 그다음 예술을 봅시다. 우리 신석기를 보면 선생님이 잠깐만 뭘 찾아줄게. 우리 세계사 때 요런 거 하나 봤었을 거야. 세계사 교과서에서. 요거 알지? 세계사 교과서에 있었지. 요게 구석기 시대 유물이야.
구석기 시대 유물이거든. 근데 아니, 자, 다시 띄워보자. 야, 이게 그 하루 이틀 치킨을 먹어서 나올 수 있는 지방이냐? 이게? 야, 야, 이 경배보다 더 심해 이거는. 그렇잖아. 그런데 이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많이 먹고 하루 매일 치킨을 3닭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한 것일까? 특히 구석기 시대에서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미안해.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냐? 항상 전화가 오면 강의를 찍다가 까먹어. 뭐 하여튼 이 구석기 시대에 이런 살집이 가능하겠냐 이거야. 평등 사회에서 혼자 다 처먹을 수도 없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이런 걸 만들었던 이유는 뭐겠어? 내가 못하는 거. 원래 종교라는 건 말이야. 또는 예술이라는 건, 또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건 그걸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너희는 잘생긴 아이돌, 잘생긴 여자, 아니 뭐 이쁜 여자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거라고. 어? 가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덜 이쁜 네 옆에 친구들, 조금 덜 잘생긴 네 옆에 친구들한테 잘하란 말이야. 선생님이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는 건데 여자친구가 이뻐서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미지에 대한 동경, 내가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풍족하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멸치 같은 몸으로 살고 있지만 정말 저렇게 뚱뚱해지고 싶다, 경배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풍요 그리고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 또는 어떠한 예술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가 끝났어요. 자, 신석기로 넘어갑시다.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정도로 우리 세계사 때 분명히 배웠다. 나 했어.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걸까? 불을 사용했다 이거 아니야. 불 구석기 시대 때도 썼다. 신석기 시대의 혁명은 드디어 정착을 했다는 거야. 정착. 다시 말해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거지. 어로는 이때도 있었어요. 어로는. 그런데 이 농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벼농사는 아니야. 벼농사는. 자,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얘들아, 아까 말했지. 구석기 시대 때는 이 동네에서 한 열을 살면서 토끼 다 잡아먹고 사슴 다 잡아먹고 동네에 있는 사과나무, 배나무, 블루베리 나무 다 따먹었으면 뭐 해야 돼? 1년 기다릴 거야? 아니지, 이동해야지. 그치?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호랑이 만날 수도 있고 백경배 만나서 이렇게 집 뭐 이렇게 물건 다 털리고 이제 장기 떼어가지고 막 이렇게 중국에다 팔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농경과 목축, 즉 제자리에서 기다리면 생산물이 등장하는 정도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즉 주거에서도 정착 생활이 시작되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그런데 이 당시의 농경은 완벽한 농경은 아니어서 농경이라고 해도 농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벼농사가 가장 고레벨의 농경 중 하나인데 이 고레벨의 농경이라는 게 뭐냐면 생육 기간이 긴 농경이야. 무슨 말이냐? 고구마 같이 생육 기간이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농산물은 심어놓고 어떻게든 3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최소 심어놓고 반년을 버텨야 돼요. 반년을 버티는 거와 3개월을 버티는 것의 난이도는 차원이 틀려.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당시는 사실 농업 기술이나 발달해서 이런 게 잘 되고 안 되기보다는 완전 자연 환경이 진짜 중요했기 때문에 비가 제때제때 와주고 홍수 안 나고 가뭄 안 나고 이게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농업 기술의 문제보다도 이 씨를 심어놓고 얼마를 버텨야 되는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영향이었단 말이야. 아니,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생육 기간이 길었던 벼농사보다는 생육이 짧았던 조수수 그런 잡곡들을 중심으로 농경이 시작됐고 또 이 농사를 지어놓고 갑자기 어디 휙 나갔다 오면 그 사이를 누가 백경배 같이 탐욕스러운 놈들이 들어가서 내 땅 하고 찍어버린단 말이야. 즉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을 하게 되면 사냥을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 씨가 다 어떻게 되겠어? 말라버리겠단 말이지. 그래서 동물들을 데려와 놓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길러서 새끼를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축도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농경과 목축을 하려면 둘 다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
물. 어, 그래서 집은 강가나 바닷가에 짓습니다. 선생님 바닷가에 웬 물이 있습니까? 바닷가 물 먹다간 뒤지잖아요. 바닷가는 어로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경우 강의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살겠죠. 강에서는 물을 먹고 바다에 나가서는 어류를 통해서 즉 물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아무리 잡아도 함부로 마르지 않거든. 그렇게 앵간치 잡는다고 마르지 않아. 지금처럼 막 저희만 그물로 막 쓸어 담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농경을 지어놓는 사이에 버티기가 쉽지. 물론 반대로 농사를 지을 때 염수 성분 때문에 농사가 좀 안 되긴 하겠지만 뭐 사람이 뭐 다 항상 다 좋은 데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 야 사막 같은 데서 옛날에 누가 살아 그랬지만 사막에 석유 나오고 나니까 어이씨 개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집이에요. 집. 자, 보자. 자, 하나 그려볼게. 강가나 바닷가에 살아야 된대. 요게 강이야. 강가 옆에서 혹시 텐트 치고 자보신 분? 뒤지게 추워요. 정말 돼지게 춥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땅을 파면 덜 추워. 군인들이 니네 대한민국 남자들이 삽질 제일 잘하거든. 왜? 25살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거의 삽으로 포크레인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노가다판에 가보면 땅을 파라고 시키면 젊은 애들이 나와서 땅을 파면 뒤지게 못 파. 근데 예비역들 나와서 땅을 파잖아? 이건 순 두더지야. 레알 진짜 개 잘 파거든. 어쨌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요만큼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 요렇게 짓는 집을 뭐라고 하냐면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게다가 추우니까 가운데에다가 불도 이렇게 피워. 불, 불이야. 불이라고 해. 불이야, 불. 화덕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보자. 도구를 보면 요거 일단 끌게. 자, 도구를 보면 이 당시에 간석기, 즉 다시 말해 이제는 정착을 하고 집에서 내가 지어놓은 제대로 잘 지어놓은 집에서 불 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구를 조금 개량해야 되겠어. 떼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돌을 갈아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는 도끼가 좋아. 그러면 도끼 스타일로 깎고, 나는 역시 쌈박질을 할 때는 햄마지 햄마 오 햄마 그럼 망치 모양으로 깎고, 그다음에 뭐 나는 사시미가 좋아. 그럼 야씨 사시미 모양으로 깎고, 사람을 쑤시는 데는 수시까지 무기가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깎는 거야. 그런 게 뭐라고 보냐? 간석기. 다시 말해 마제, 갈 마자를 써서 마제석기라고도 합니다. 또 옛날에는 고추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미안, 어디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나네 또. 그리고 다 빨개 벗고 다니다가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밤에 시간이 생기잖아. 시간이 생기면 밤에 뭐해? 항상 딴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벗고 다니는 게 좀 쪽팔리네. 그러니까 옷을 지어서 입어야 돼. 그런 것들이 뭐지?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등장합니다. 가락바퀴와 뼈바늘. 음. 또 이 당시 도구는 사실 이거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 문화의 전통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토기. 바로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너희가 항상 시험지만 보면 이 빗살무늬 토기를 너무 사랑해서 시험지에 아주 빗살무늬가 그냥 화려하게 피잖아. 그치? 어, 그런데 이 빗살무늬 토기의 중요한 점은 뭐야? 바로 끝이 뾰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뾰족할까? 그건 바로 다 주거에 영향이 있어. 자, 강가나 바닷가는 땅이 질척질척하니 딱딱하니 니네 빗살무늬 토기가 그냥 간단하게 땅에 박아놓는 용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니네 지금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에다 빗살무늬 토기 박아봐 한번. 박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박혀 안 박혀? 죽어도 안 박혀. 아스팔트가 아니라 웬만한 운동장 바닥에다 꽂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강가나 바닷가는 땅이 질척질척하냐 아니면 존내 땅땅하냐? 그렇지, 질척하니까 빗살무늬 토기, 즉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박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주거 생활과 도구는 절대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구석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요 구석기의 무리 생활과 신석기의 무리 생활은 큰 차이가 있다 그랬지. 큰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 왜냐? 신석기의 무리 생활은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이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씨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씨족.
평등한 건 똑같고. 자, 그러면 무리 생활에서 가족의 역할이 있을 때와 가족의 역할이 없을 때 구석기 때를 비교해 보자. 자, 2학년 2반에 22명이 구석기 시대에 다 같이 모여서 다니고 있던 무리야. 그치? 근데 저 앞에 맘모스가 한 명 떴습니다. 오늘의 레이드 보스예요. 자, 맘모스가 지금 코끼리를 사람이 쳐다보면 위로 쳐다봐야 되냐, 아래로 쳐다봐야 되냐? 당연히 위로 쳐다봐야 돼. 위쪽 공기가 어때요? 이러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맘모스는 코끼리보다 더 커, 안 커? 뒤지게 커, 뒤지게. 그러면 우리가 게다가 그때 도구 뭐야? 뭐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거 있어, 없어? 뗀석기야. 그냥 돌 가지고 찍어야 된다고. 그럼 돌 가지고 맘모스 그 두꺼운 가죽을 찍고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데미지 1, 1, 1, 1, 1, 1, 1, 막 이렇게 뜰 거 아니야. 그치? 자, 어쨌든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나서 2학년 2반 중에 나하고 병환이하고 송주환만 빼고 다 죽었어. 그러고 맘모스를 잡았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구석기 때는. 막 꺼이꺼이 울고 주환이가 막 재은아 막 이러면서 울고 그다음에 병환이가 내 친구들아 이러면서 울고 우리 반 애들 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내가 울까? 구석기 때? 가족 개념이 없는데? 미쳤냐? 개꿀이지. 맘모스도 잡았고 그 맘모스를 분배할 사람도 3명밖에 없고 나머지 18명은 그것도 고기야. 원숭이 고기잖아. 나는 옛날부터 이 아이의 두개골이 먹어보고 싶었어. 이러고 가져간다니까. 그게 구석기 시대 무리 생활이야. 정말로 그냥 사냥과 생존만을 위해서 모여 사는 거야. 그러고 3명 남아서 맘모스랑 네 친구들 시체 다 분해해가지고 파티 분배 끝나면 그러고 새로운 파티를 찾아가는 거야. 이게 구석기 때 무리 생활이야. 반대로 신석기 때의 무리 생활은 가족과 시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그 사람을 매장할 줄도 알고 묻어줄 줄도 알아. 울어줄 줄 안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석기 때와 구석기 때의 무리 생활은. 단순히 같이 무리라고 써놨다 해서 같은 무리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과 종교를 봅시다.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다 나오는데 우선 애니미즘을 보자고. 얘들아, 애니메이션이 뭐야? 무생물인데 진짜 움직이고 돌아다녀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치? 애니미즘은 무생물의 생명을 대입해서 그것을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럼 뭐가 있겠어? 불은 뭐야? 무생물이야. 근데 불을 모셔. 돌도 무생물이야. 모셔. 나무는? 나무는 살아있다 얘들아. 뒤진 거 아니야 나무? 나무는 토테미즘에 들어가. 자, 애니미즘은 만물이고요. 나무는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은 동식물이에요. 요거를 다운시키고 요거를 올리자. 토테미즘은 동식물. 자,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거 우리나라 고저 신화잖아. 그치? 우리나라는 토테미즘. 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토테미즘이었어. 또 뭐가 있냐?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샤먼이 뭐야? 샤먼? 주술사잖아. 주술사. 샤먼. 샤먼이 무당하고 같이 보면 돼. 무당은 뭐지? 지금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귀신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와 귀신의 대화를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이 샤먼 같은 거잖아. 옛날에는 하늘과 땅, 즉 신과 나의 연결체계 이게 바로 샤먼이란 말이야. 그래서 샤먼을 통해서 어떠한 절대자라고 표현되는 신을 모시는 걸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그래. 샤머니즘. 제일 사기치기 좋은 거지. 샤머니즘에서 다 종교 나오고 사기치고 이랬어.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여기선 벼농사가 오케이가 뜹니다. 벼농사가 대박이야. 얘들아, 쌀알 하나를 심으면 쌀이 몇 개쯤 나올까? 200알에서 300알이 나와. 200배에서 300배가 튀겨지는 거거든. 레알 이런 농사가 없어요. 제일 꿀이에요. 벼농사가. 근데 벼농사는 아까 내가 어렵다 그랬어, 쉽다 그랬어. 굉장히 어려워. 왜? 생육 기간도 길고 물도 뒤지게 처먹어. 어, 비가 제때제때 와줘야 성공하는 농사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한 번 성공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풍족히 먹고 살 만큼의 결과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잉여 생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사회에서 불평등, 잉여 생산물의 분배를 통해서 계급이 등장하게 돼. 계급이. 자, 그다음에 일단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 물이 많이 필요해. 물이 많이 필요하면 어디에? 강가에. 근데 강 옆에 집 짓고 살면 추워 뒤진다 그랬어. 어쩐다 그랬어. 그래, 추워 뒤진다고.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대가리가 굴러가가지고
이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거든. 야, 하다못해 초보기도 내가 화낼 때는 내 계집 속에 쏙 들어가서 있으면 저 주인이 돼지여서 들어오질 못하는구나. 이런 어떠한 학습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식이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소파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죽일 놈이. 이런 식으로 학습 능력이 생기는데 사람도 강옆에 집 짓고 살다가 보면 학습 능력이 안 생기겠어? 그렇잖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추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올까? 뭐 지구과학이나 한국지리에서 했겠지.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 때문에 우리나라에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럼 강가 옆에 살면서 북서계절풍을 피하기 위해서 북쪽에 뭐가 있으면 돼? 산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명당 지역 뭐가 나오는 거야? 배산임수가 등장하는 거야. 정착 생활인데 배산임수가 등장해. 그리고 이제는 뒤에서 산이 바람을 피해주니까 힘들게 땅 팔 필요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옛날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뭐 군대 갔다 왔냐? 군대 갔다 와서 삽 하나만 주면 땅을 막 두더지만큼 파? 땅 파는 거 어려워. 옛날에 게다가 삽이 있어 뭐가 있어. 막말로 돌 갈아가지고 관속기로 땅 파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을 팔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옥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지상가옥화가 등장합니다. 지상가옥. 지상가옥. 자, 그리고 강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즉 산 앞에서 짓기 때문에 땅도 딱딱해져. 그래서 이제는 토기를 꽂는 게 아니라 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기에도 밑이 평평한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미송리식 토기.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청동기를 보자. 청동기. 여기 도구 당연히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겠지. 근데 하나 물어볼게. 청동은 순수금속일까? 합금일까? 니네 합금하고 순수금속이 뭔지는 알지? 이과 애들이 모르면 저기 옥천에 가서 떨어져 뒤지시고 문과 애들도 이거 모르면 진짜 사전 좀 찾아보고 다녀라. 니들 진짜 뭐 어떻게 사전 하나를 안 찾고 다니니? 순수금속이 뭐냐면 철은 예컨대 철은 그냥 철 녹여서 만들면 철기야. 근데 청동은 구리와 주석과 아연이 적당히 섞인 걸 청동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뭐 구리 주석 섞이면 청동이고 구리 아연 섞이면 뭐 황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충 청동이야. 근데 합금이 필요해. 합금. 다시 말해서 금속을 분리할 기술이 없었던 거지 옛날에는. 그냥 대충 끓여서 녹인 거지. 음. 어쨌든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의 아연의 합금인데 그러면 순수 금속보다 추출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훨씬 어려워. 즉 보급할 수 없는 도구란 말이야. 보급할 수 없는 도구.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어? 여자들의 사치품의 세계를 설명했잖아. 그치? 왜 샤넬 신발이 대박이 터졌다고? 100m 사치품의 가장 큰 목적은 뭐야? 사치품의 가장 큰 목적. 100m 밖에서 그 사치품을 보면 빛나야 돼. 그렇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m 밖에서도 에르메스는 가방을 딱 보면 아 저건 에르메스, 루이비통 가방을 보면 아 저건 루이비통, 지방시 일수 가방을 딱 보면 아 저건 지방시 이게 딱 보여야 된다고. 샤넬 구두가 성공한 이유도 뭐라 그랬어? 그 밑바닥을 빨갛게 만들어 버리면서 100m 밖에서부터 저 여자가 신고 있는 신발이 샤넬이라는 게 보인다니까. 그게 가장 사치품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청동기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멀리서 다른 놈들은 다 돌도끼, 돌망치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누군가 하나가 옆에다 청동광을 쫙 차고 청동방울 쫙 달고 그다음에 청동감 쫙 들어가지고 뭔가 간지나게 샹샹샹 모델 워킹으로 걸어오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잉여 생산부를 많이 처먹은 지도자란 말이야. 계급의 윗단계. 그치? 그런 것들, 그들을 강조하고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동기란 말이지. 청동기. 자, 그래서 청동기는 실생활에 쓰는 용도가 아니야. 청동기가 다시 말해 구리인데 내가 구리 파이프 하나 줄 테니까 사람 때려 죽여봐. 구리 파이프가 휘어. 쇠 파이프로는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데 구리 파이프로는 사람을 때려 못 죽인단 말이야. 구리가 그만큼 약해.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뭘 만들어? 청동 검을 만들었어. 그치?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이래. 거울도 무슨 거울이야? 거친 무늬 거울이야. 거친 무늬 거울에 자기를 바라보면 뭐가 돼? 면상에다가 밧고랑을 퍽퍽퍽퍽 패워놨어. 이게 무슨 거울이야? 내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빛반사는 잘할까 안 할까?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잘 닦아놓으면 빛반사를 쫙 해가지고 애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바로 하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뿅 하고 이렇게 빛반사 시킬 수 있잖아. 그지? 음. 그런 순 뽀대용 캐시템이란 말이야. 뽀대용 캐시템. 그치? 그래서 비파형 농검이나 거친 무늬 거울, 청동방울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은 하는데 이건 실생활에 쓰는 용도가 아니고 정작 실생활에 써야 되는 농기구는 다 석기야. 그래서 뭐 반달돌칼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사회에서는 불평등이나 계급 사회고 약간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도구에서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 동검. 세형 동검 조금 내릴까? 왜 세형 동검을 기억해야 되냐? 세형 동검은 세자가 무슨 세자일까? 니네 세발낙지가 다리가 세 개 달려서 세발낙지야? 진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던 놈들이 있으면 대가리 다 박아라. 해발낙지는 가느를 세자야. 가늘다. 그래서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처럼 두꺼운 동검이 아니라 가는 동검이다라고 해서 세형 동검이란 말을 써. 자, 근데 이 세형 동검은 구리로 만들었고 다시 말해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절대로 청동기 시대 유물이 아니라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 요거는 이따가 유물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에 불평등 계급 사회 보고 또 요때는 교류가 일어났어. 교류가. 그래서 중국의 화폐였던 명도전, 이거 우리 다 이따 유물 사진에서 볼 거야. 명도전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또 중국 쪽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되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제였던 한자를 가져다 썼겠구나라는 문화 교류의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술과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동 시대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자, 선민 사상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사상이야. 자, 왜 그러냐? 벼농사는 아무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야. 기후가 진짜 좋고 옆에 물 구하기가 정말 쉬워야 벼농사가 성공해. 그러면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전 지역에서 갑자기 다 벼농사를 지었겠어? 아니란 말이지. 몇 개의 지역에서만 벼농사가 지어졌어.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도 편해지고 무리도 생기고 계급도 생기고 어떤 잉여 생산물도 생긴 반면에 다른 동네는 아직까지도 신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청동기 시대 사는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 야, 까놓고 우리가 지금 북한 사람 딱 보면 생각해봐. 우리 북한처럼 막 자기 강냉이 털어가지고 강냉이죽 만들어 먹고 그래야 돼? 아니잖아. 우리는 먹을 거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럼 우리는 사실 북한 사람들을 볼 때 내랑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 아니면 조금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라고 봐? 어쩔 수 없잖아. 뭐 인종차별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민 사상이야. 즉, 벼농사를 성공한 문명에서 벼농사를 성공시키지 못한 마을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잘났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어디서 등장하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신화에서 다 등장하는데 고조선 할 때 단군 신화 설명할 거지만 단군 신화에서 가장 웃긴 내용이 뭘까? 단군의 아빠가 누구지? 환웅이지. 환웅의 아빠는 누구야? 환인이야? 하늘신이야? 전 세계 지구를 모두 다 다스리는 신이야? 그 전 세계 모두를 다스리는 지구의 신이 그 신의 아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이 작고 궁벽하고 벽진 곳에 와가지고 이 좁아 터진 땅덩이에다 나라를 세우냐? 미쳤냐? 중국이나 미국에 얼마나 좋은 땅이 많은데? 그렇잖아. 그게 바로 뭐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다른 우리 민족을 누가 선택했다? 신이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벼농사도 짓고 청동기도 만들고 하면서 너희들보다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등장하게 되고 이 모든 사상들은 이 선민 사상들은 각 나라의 신화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사 영역이니까 한국사 영역에서의 신화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습지 없이 했었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